대중들은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뉴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원달러 환율의 상승 이유로 여러가지 자극적인 원인을 제시해드렸죠. 리디노미네이션, 세컨더리 보이콧 등등 모두 실제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일어날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5월 9일 밤 비행기로 해외여행을 갑니다. 이 이야기는 갑자기 왜 할까요? 일주일 정도 영상을 올리지 못할 수도 있으니 양해를 구하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환전을 하면서 세계 각국의 환율에 대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의 환율이 급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대만을 비롯하여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태국을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달러 대비 자국 화폐의 가치가 4월 들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환율 차트의 기간은 모두 1년이고 환율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5월 6일의 기준 가격입니다. 그리고 환율 차트를 보는 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170원이란 말은 1달러와 1170원이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즉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의미는 1달러로 환전할 때 필요한 원화의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의 환율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에 빚을 지고 있는 나라의 환율을 보겠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는 이거 하나로만 수십 분을 설명드려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영상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맞서 중국의 힘을 유럽과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국에 자금을 제공하고 항구, 철도와 같은 인프라 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함으로써 경제 식민지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대부분은 중국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이들 국가 또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국가의 환율을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은 4월 중순부터 자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오스의 화폐 킵은 4월 말쯤 한번 툭 하락했죠. 일시적으로 외인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고 라오스 화폐 킵의 가치가 1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화폐는 3월 중순부터 꾸준히 가치가 하락 중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된 게 중국과 1대1로 엮여있는 모든 나라의 화폐 가치가 4월 들어 급락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대만의 환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한국의 원달러 환율입니다. 4월 중순부터 상승하더니 최근 들어 GDP 역성장 발표 이후 117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대만의 환율은 의외로 변동 없이 횡보 중입니다. 대만을 제외한 중국과 관련 있는 국가의 화폐 가치가 4월 들어 하락한 이유는 5월로 합의 시한이 예정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됐을 거라 봅니다. 5월 5일 트럼프는 그의 트위터를 통하여 미중 무역 협상이 너무 더디다며 10일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어리둥절했고 미중 무역 협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국 상해 지수는 하루 만에 5.58% 하락하였습니다. 중국이 트럼프의 트윗에 반발하여 협상 일정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거나 류허 부총리를 대표단에서 제외함으로써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었지만 예정대로 9에서 10일 미국을 방문하여 무역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미중 무역 협상은 잘 진행될까요? 트럼프는 과거에 북한을 다룰 때도 그랬습니다.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비하하기도 했지만 내 친구라고 하면서 친근함을 표시하기도 했었죠. 즉 그는 밀당의 고수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과정이 어떻든 결론적으로 하노이 회담의 판을 차버리고 나왔습니다. 이처럼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도 어긋날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 중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나라의 경제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예로 들겠습니다. 한국의 제1 수출국은 중국입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이 가장 큽니다. 만약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 한국 입장에서 중국으로 수출이 감소하게 되고 추후 GDP 회복의 길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 부동산 가격의 반등, 그리고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미중 무역 협상이 필수적으로 타결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환율이 점점 오르고 있지만 트럼프도 주가 상승 및 재선을 위해서 미중 무역 협상의 판을 그냥 깨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라는 비슷한 논리가 북한과 정상회담 전에 나왔었죠. 그대로 대입을 하면 북한의 도발이 점점 심해지고 있지만 트럼프도 주가 상승 및 재선을 위해서 미북 정상회담의 판을 그냥 깨지는 않을 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한다면 하는 놈이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깨버립니다. 이번 미중 무역 협상도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꼭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환율만 오르고 있을까요? 보통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신흥국의 화폐는 약세를 보입니다. 즉 지금은 미국 기업 실적 고조로 인하여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흥국의 화폐는 약세를 보이는 게 정상이죠. 앞서 설명드린 중국과 관련이 깊은 나라를 제외한 다른 신흥국의 환율은 어떨까요? 여러 신흥국 중에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달러 대비 환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봐왔던 국가의 환율과 조금 다르죠. 브라질 레알은 2월부터 점점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아르헨티나 페소는 그냥 내내 가치가 하락 중입니다. 또한 멕시코의 뉴 페소는 오히려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단순히 달러 강세로 인하여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가 하락 중이지만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상하게도 중국과 관련된 국가의 환율만 요동치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경제를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경기 회복의 시작으로 보고 실물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해도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번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된다면 반도체 가격 반등 시기가 늦춰지면서 경기 둔화의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도체 가격 반등을 지켜보면서 좀 더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야겠죠. 투자의 경우도 나쁘진 않습니다. 좀 더 우리에게 공부할 시간이 주어진 셈이고 좀 더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 봅니다. 앞으로 제 영상을 통해 꾸준히 재테크 스터디를 하실 분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